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72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945번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접시를 고르라고 합니다. 접시는 음식을 담는 넓고 얕은 그릇을 말하죠. 1번은 밥그릇, 2번은 컵, 3번은 국그릇, 4번이 접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46번 신혜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안경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47번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책상 위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빈 책을 공책이라고 하죠. 책상 위에 공책이 놓여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48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나온 것은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붓이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949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땡땡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지요. 일을 한자어로 근무라고도 하는데요. 집에서 일하는 것을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50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공원에서 가볍게 땡땡 어떠세요? 좋아요. 마침 걷고 싶었거든요. 상황을 보니 가와 나가 공원에서 함께 가볍게 걸으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거리를 천천히 가볍게 걷는 것을 산책이라고 하지요. 달리기는 뛰는 것이고요.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야유회는 산이나 들과 같은 바깥으로 놀러가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951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들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 잠시만요. 땡땡, 아내가 물건을 1개 안 가지고 왔어요. 상황을 보니 계산을 할 것이 더 있어 보이네요. 아내가 물건을 가지고 오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하거나 어떤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보기를 볼까요? 벌써는
생각하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죠. 다음에는 지금 말고 나중에, 즉 미래의 일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느리게는 천천히 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952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갈 때 신습니다. 목이 짧은 것도 있고 목이 긴 것도 있습니다. 신다 라는 단어를 보니 신발 종류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목이 길다, 짧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에 끼거나 발에 신는 것들 중에 손목이나 발목 부분이 긴 것, 짧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장화나 부츠 같은 것들은 목이 길다 라고 하고요. 발목 양말 같은 것들은 목이 짧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953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아직 겨울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땡땡 꽃이 피었어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아까 송세윤 선생님과 비슷한 문제이지요. 생각하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직 겨울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꽃이 피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2954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밭에는 가끔 제초제를 땡땡땡 합니다. 잡초가 자라면 식물이 잘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초제는 잡초를 죽이는 약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할 때에는 농약통에 넣고 뿌려야 하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955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는 우체국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체국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체국은 소포를 보내거나 편지를 붙이는 곳이죠. 택배를 보낼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56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계단 조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말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957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곳은 학교 앞이오니 속도를 줄여주십시오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학교 앞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 즉 어린이들이 다니겠죠.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958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표지판에서 가는 방향이 다른 곳을 고르라고 합니다. 표지판을 보니 직진 방향, 즉 쭉 앞으로 가는 방향과 좌측 방향, 즉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직진 방향으로 가는 곳은 의정부와 별내이고요. 좌측 방향으로 가는 곳은 삼육대학교, 제7일 보병사단, 불암산, 불암사, 천보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59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지판이 건물 입구에 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표지를 보니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 차나 먹을거리, 음료수 등의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960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지요. 비슷한 내용의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입니다. 2961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숙소, 해외, 휴가, 관광은 모두 여행과 관련된 말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962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손이 차갑다. 차갑다는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차갑다의 반대말은 온도가 높다는 뜻의 뜨겁다 혹은 따뜻하다가 답이겠지요. 비슷한 말을 찾는 문제라면 시리다가 답이겠지만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말을 찾고 있습니다. 보기 3번과 4번에 더럽다와 깨끗하다는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손이 차갑다의 반대말은 손이 따뜻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문제를 푸셨나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꾸준히 복습하세요. 내일 173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